부가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에 납부를 한다. 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나 매출세액이 더 많다면 납부세액이 발생할 거고,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다면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여기서 매출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의 10%를 말하는 거겠고요. 매입세액은 내가 매입할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에 대해서 차감이 됩니다.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은 크게 과세 매출,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영세율 매출이라고 하면 보통 수출 재화 또는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같은 건데요. 주로 외화 혜택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영해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과세 표준 가액에 영해세율을 적용해서 매출세액은 0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영세율 매출 그리고 과세 매출이 있는데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또는 수출하는 재화가 아니라면 과세 매출이겠죠. 이 과세 매출은 과세 표준의 10%를 곱해서 발생하는 매출세액을 말하는데요. 과세 표준이라고 함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 가액을 말하는 거겠죠. 세금을 부담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과세 표준이라고 용어 정리는 되어 있으나 부가세 제외한 공급 가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금전 대가를 받은 경우 대가라고 적어져 있는데, 우선 중요하게 생각할 건 이러한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출을 했는데 무슨 하자가 있어서 환입이 되었어요. 그거는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과세 표준에서 제외돼야겠죠. 그리고 매출 애누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반환조건부 용기대금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용기대금을 포함해서 100원을 공급을 하고 그 부분에서 용기 부분만 다시 반환을 받았다면 그 반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라고 적었는데요.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를 제가 사업장에서 제 근무하는 다른 분에게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줬는데 그건 제 매출이 아니라 종업원의 봉사료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매출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구분기재돼야 된다. 별도로 분리관리가 돼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보통 그 공급한 재화 용역에 대한 과세 매출이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재화 용역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상품권, 주식, 채권 같은 거는요. 이 결제 수단이지 재화나 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서 제외돼야 되는 거고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쌍방 관계인데요. 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손해를 입어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제 매출일까요? 매출이 되려면 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매출이 아니고 매출세,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 과세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는 건 실제로 공급이 없었는데 공급이 있었던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겁니다.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폐업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폐업하기 전에 만약에 재화를 매입을 했어요. 어떤 특정 감가상각 자산 같은 걸 매입을 했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고 이거를 만약에 폐업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매입할 때 받았던 매입세 공제를 일부러 토해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너가 이 재화를 구매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던 혜택을 일부 토해내라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매출세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라는 이제 세무 대리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매출 자료라든지 매입 자료라든지. 근데 이제 이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 중에서 전달해 주지 않아도 세무 대리인이 홈택스의 수임 동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있고요. 이 부분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 자료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분들께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출 자료겠죠. 이 부분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매출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출 자료 세무 대리인이 수임 동의를 통해서 조회되는 매출 자료는요. 먼저 매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매출 계산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 홈택스 조회를 통해서 월별 누계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따로 전달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출 자료 같은 건 필히 꼭 챙겨서 부가세 신고 때 누락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들, 피지사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픈마켓 매출, 쿠팡이나 인터파크, 11번가 같은 오픈마켓을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들은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필히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순수 현금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순수 현금 매출이라는 게 증빙이 발급되지 않는 현금 매출인데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라고 한다면 그 현금 매출은 현금 영수증 매출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러나 현금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았다라는 매출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세무대리인이. 하여서 이런 부분은 따로 순수 현금 매출이라고 해서 현금 영수증 등 증빙이 발행되지 않는 매출, 현금 매출 자료를 전달해 주셔야 하고요. 국외 수출 내역도 이게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율이라고 해서 매출세액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급가액이 신고가 돼야 하기 때문에 꼭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그와 관련된 좀 예시를 다 뒤에 모아봤는데요. 먼저 그 매출세액을 저희가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가능하지만 사업주분들도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자료가
조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가세 자료 제출하기 전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 신고할 카드 매출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 자료에 또 피지사와 오픈마켓 매출, 보통 이렇게 피지사 매출로 전달을 해주실 때 부가세 신고, 매출 신고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런 자료가 아니라 그 결제일을 기준으로 주는 자료가 아니라 정산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되도록이면 조회를 해주실 때 매출 신고용, 부가세 신고용으로 조회를 해주셔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오픈마켓 부가세 신고용 매출의 예시를 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국외 수출 내역 자료인데요. 국외 수출 내역 만약에 정식 통관을 거쳤다면 이러한 수출 신고 필증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선적일이 저희가 확인 가능하면 이 금액으로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을 통해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또는 수출 신고 필증이나 또 인보이스 자료 같은 걸 전달해 주시면 이를 통해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국외 수출 내역 자료에 외환 또는 매입 증명서라고 있는데요.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 주로 이런 외화 매입 증명서를 하는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했다라고 한다면 그분도 영세율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외환 매입 증명서를 통해서 영세율 매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글 앱스토어 매출이라고 국외 수출 내역 자료에 넣었는데요. 우선 이게 바이어 나라 그 바이어의 컨트리,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소비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만약에 한국에서 소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과세 매출로 신고가 되고요. 그 외 나라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영세율 매출로 신고가 됩니다.